그날 밤 저는 다시는 느끼지 못할 거라 믿었던 떨림을 되찾았습니다. 낯선 민박집, 낯선 남자.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짧은 인연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내 손에 닿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이건 그저 외로움에 취한 잠깐의 실수였다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만약 다시 여자가 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용기를 낼 수 있나요? 제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부지런히 집안을 정리하고 아무도 없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5년이 흘렀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차가운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오늘은 그 빈자리를 잠시 접어두고 아들 준호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군에 들어간 아이가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다고 편지를 쓸 때마다 씩씩한 척 했지만 그 편지지를 접으며 몇 번이나 울었던 건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도시락통에 담고 그 아이가 언제나 그리워했던 어머니 손맛을 잃지 않기 위해 정성을 다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멸치볶음까지 하나하나 담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이 모든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마지막 정류장에 내렸을 땐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낯선 시골 마을, 가로등조차 드문 이 길 위에 혼자 서 있자니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5년의 세월이 이 낯선 풍경 속에 더 크게 울렸어요. 길가 작은 간판에 민박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두드리고 방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주인은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방 하나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방이 오늘 내 숙소라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허전했어요. 방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낡은 이불과 작은 창문, 그리고 오래된 나무 책상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이 작은 공간에서 나는 잠시나마 그냥 나 자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짐을 내려두고 창문 너머로 사라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여자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이 밤에는 무언가 다른 예감이 스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50을 바라보는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화장을 하는 것도 예쁜 옷을 입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오직 준호만을 위해 엄마로서만 존재해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모르게 작은 립스틱을 발라보고 싶었어요. 가방 깊숙이 넣어둔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내가 조금은 다르게 보였어요. 아직은 완전히 늙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나는 스스로를 여자로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준호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던 사람, 이제는 혼자 남겨진 사람. 그런 이름들로만 살아왔습니다. 내 본래 이름인 은정이라는 이름조차 누군가 불러준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민박집 복도를 걸어나가며 나는 오랜만에 내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어요. 내일 만날 준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다른 엄마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내 마음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내가 단순히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우주 속 작은 별 하나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낡은 나무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겼어요. 방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주인이 조용히 문을 밀어주었어요. 그 순간 내 눈이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 셔츠에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어깨를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지만 어디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고독 같은 것이 그의 옆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나처럼 아들 면회를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쩐지 그 말이 우리를 같은 편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늦게 도착하셨나 봐요.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방이 하나뿐이란 사실이 조금 머쓱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설렜어요. 저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이곳 부대에서 복무 중이에요. 그가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나도 따라서 말했어요. 김은정입니다. 저희 아들 준호도 같은 부대에 있어요.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자 어색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민석 씨는 시선을 돌려 작은 테이블 위에 컵을 매만졌어요. 조금 전까지 아무도 없던 공간에 이제는 우리 둘의 숨소리가 나란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민석 씨의 말에 나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혼자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이해받는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요. 이제는 준호와 둘뿐이에요. 그 말을 하자 민석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내가 병으로 2년 전에 떠났어요. 아들 한솔이와 저 역시 둘뿐이고요. 우리는 서로의 상실을 확인하며 조용히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이해가 있었어요. 주인이 간단히 저녁을 낼 테니 마당으로 나와달라 했습니다. 나는 작은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매만졌어요. 이 나이가 되어 낯선 이 앞에서 괜히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조금 우스웠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얇은 가디건을 꺼내 걸쳤습니다. 저녁 공기가 쌀쌀할 것 같았거든요.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볼에 살짝 홍조가 돈 것을 확인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설렘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갈 때 민석 씨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 순간 오래 굳어있던 내 마음이 살짝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믿으려 했지만 내 손끝은 아직도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석 씨는 잠깐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생각보다 따뜻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괜찮은 건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이 될 것 같았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에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 이 순간은 작은 선물 같았어요. 마당에는 오래된 나무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전등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단출한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저 반찬 몇 가지와 맑은 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온기가 어쩐지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가끔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만이 귀에 들렸어요. 말없이 밥을 먹는 동안에도 민석 씨의 시선이 내 손끝에 머무는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괜히 두근거려서 나는 일부러 다른 쪽을 바라보았어요. 혼자 식사하는 게 익숙해지셨나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밥상을 차릴 때마다 자꾸 두 사람분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반찬을 무의식 중에 만들곤 해요. 그러고 나서야 혼자라는 걸 깨닫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어요. 이상하게도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주인은 자리를 정리하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민석 씨가 작은 주전자에 따끈한 물을 담아와 컵을 내밀었어요. 목이라도 축이세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며 가슴속까지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아주 가까이서 쏟아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우리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잘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민석 씨의 질문에 나는 문득 목이 메었어요. 네, 잘 지낸대요. 그 아이한테 제가 마지막 남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은데 가끔은 제가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럴 리가요. 자식에게 부모는 절대 짐이 될 수 없어요. 민석 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저도 집사람이 떠난 뒤로 혼자 지내왔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를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어느새 몇 년이 지나버렸네요.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같은 상실과 같은 공허를 품은 사람과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어요. 한솔이는 어떤 아이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민석 씨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떠올랐어요. 제 성격을 닮아서 조용한 편이에요.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죠. 가끔 편지에서 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면 마음이 아파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비슷한 표정을 짓곤 했거든요. 민석 씨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오래전 내가 잃어버린 이름을 가만히 떠올렸어요.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한 여자였던 그 이름을요. 은정이라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그 이름 말이에요. 별빛이 더욱 밝아지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낡은 목재 문 뒤에 앉아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숨을 고르는데 조금 전에 민석 씨와 나눈 이야기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떨림이 무슨 소용인가 싶으면서도 도무지 멈출 수 없었어요. 작은 스탠드를 켜두고 얇은 담요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별빛에 비친 민석 씨의 눈동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깊고 슬픈 눈이었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이대로 잠이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틈으로 낮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고 문을 바라보았어요. 노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저, 계세요?
민석 씨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들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울려서 금방이라도 들킬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 가까이로 갔어요. 네, 있어요.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민석 씨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잠깐만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잠이 안 와서요. 나는 대답 대신 살짝 몸을 비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석 씨가 내 방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문간에 마주서서 조금 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민박집 복도에 우리의 숨소리만 고요히 흘렸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민석 씨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잠이 안 오시나 봐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석 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이런 낯선 곳에 오면 더 그래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어디를 가든 편안했는데 그 말에 나도 깊이 공감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혼자 잠드는 것도 무서웠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 집이 너무 적막해서 우리는 복도에 놓인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깨가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그 미묘한 거리감이 긴장되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은정 씨는 이런 질문이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민석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준호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에 누가 뭐요? 은정 씨는 아직 충분히 아름다우신데요. 민석 씨의 말에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떨구자 민석 씨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까 잠깐이라도 그냥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을 흔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 같은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 사람도 나처럼 두려웠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끝이 살짝 스치자 나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민석 씨도 내 손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둘 다 아무 말 없이 숨죽여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이 이상하게도 아주 길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등 위에 내려앉은 작은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갔어요.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민석 씨의 손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남편의 손과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새롭고 설레게 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괜찮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일단은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은정 씨, 민석 씨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이렇게 부드럽게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아주머니도 아닌 그냥 은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겨우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 씨는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꿈은 아니겠죠? 꿈이라면 좋겠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후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 민석 씨가 살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민석 씨를 바라보았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이 이상하리만치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내가 먼저 작은 용기를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기대지 못한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도 나처럼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 씨도 많이 외로우셨죠? 내가 물었더니 민석 씨의 눈에 순간 눈물이 글썽였어요. 네, 정말 많이요. 가끔은 벽에다 대고 혼잣말을 할 때도 있어요. 누군가 대답해 줄 것 같아서요. 그 고백이 너무 절절해서 나도 눈물이 났어요. 나 역시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빈집에서 남편 사진에다 대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하곤 했으니까요. 민석 씨는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손가락 끝을 내 손가락에 포개어 왔어요. 숨을 고르는데 가슴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나는 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민석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잊어도 됩니다. 그저 지금만은 이렇게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만끽하고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석 씨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짧은 움직임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외로움도 부끄러움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고백도. 민석 씨의 시선이 내 눈에 머물렀을 때 나는 한 번 더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낯설고 또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은정 씨 눈이 참 예뻐요. 민석 씨가 속삭였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런 말 들은 지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대로 있으세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잠깐의 침묵이 지나가자 우리의 숨결이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밤 공기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 굳어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내 뺨에 손을 댔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달빛이 더 깊어지자 복도의 공기가 숨막히게 조용해졌어요. 우리 둘 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스스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민석 씨의 손이 내 뺨에서 천천히 목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부드러운 움직임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 이래도 괜찮을까요? 민석 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조심스러운 말투에서 나와 같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거든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민석 씨가 물어봐 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민석 씨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그도 나만큼 불안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아주 느리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숨결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멈춰 있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 순간을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민석 씨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가슴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제야 나는 마음속으로 작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민석 씨의 입술이 내 입술에 아주 살짝 스쳤습니다.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어요. 그 짧은 다음에 나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고여오는 것을 참으려 애썼지만 따뜻한 무언가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민석 씨가 입맞춤을 멈추고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순간이 조금도 미안하지 않다고, 오히려 너무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겨우 목소리를 냈는데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내 뺨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어요. 그 손길이 닿자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로 숨쉬고 있었어요. 아직도 누군가를 이렇게 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벅찼습니다. 은정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석 씨가 속삭였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꿈 같아요. 제가 아직도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여자세요. 아주 매력적인 여자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나는 스스로를 여자로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였던 사람. 그런 이름으로만 살아왔는데. 민석 씨,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이요? 은정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오늘 하루 만에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입맞춤을 나누었어요. 그 순간 오래 묻어둔 무언가가 내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석 씨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댔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불안정하게 뛰고 있었어요. 나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안아본 게 정말 오래됐어요. 민석 씨가 내 귀에 속삭였어요. 그 숨결이 간지러웠지만 좋았습니다. 저도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마음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것도 은정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복도 끝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이 영원히 멈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석 씨가 내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 방으로 가도 될까요? 이 복도는 너무 추워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이 따뜻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천천히 해도 될까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당연하죠. 은정 씨가 편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민석 씨의 배려, 깊은 말에 마음이 더욱 놓였어요. 이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가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석 씨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조용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 씨가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시죠? 네. 민석 씨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그 순간 나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용기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여자로서의 용기,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말이에요. 입맞춤이 끝났을 때 우리는 숨죽인 채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서 내 숨소리가 복도에 울릴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모든 대화를 대신했어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의 문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은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민석 씨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은정 씨,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민석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배려 깊은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싶어서 아까워요. 내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민석 씨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런데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 씨의 시선이 내 얼굴을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달빛이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민석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민석 씨가 문을 밀어 열자 바람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 순간 긴 시간을 돌고 돌아 이제야 서로를 만나러 온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민석 씨도 나도 지난 세월이 남긴 고독과 상처를 이 자리까지 안고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좁은 공간에 오롯이 둘만 남으니 내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어요. 그 소리가 의외로 크게 들려서 우리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크게 닫았나 봐요. 괜찮아요. 나는 민석 씨에게 등을 돌린 채 가만히 기다렸어요. 마치 내 안에서 오래전부터 닫혀있던 문을 스스로 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민석 씨의 손이 내 어깨에 살며시 얹혔어요. 놀랄 만큼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은정 씨,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하지 않아요. 민석 씨의 배려 깊은 말에 나는 더욱 마음이 놓였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민석 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욕망보다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민석 씨, 저 정말 오래됐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부끄러워하며 말하자 민석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배워가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으세요? 민석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돌아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오래 묻어둔 모든 부끄러움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석 씨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용기를 내줘서요. 나도 민석 씨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셔츠 너머로 따뜻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저야말로 민석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런 용기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긴장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 씨, 혹시 음악 틀어도 될까요? 너무 조용해서.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 씨가 핸드폰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가 방 안에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좋네요. 이런 음악 들은 지도 오래됐어요. 저도 아내와 함께 들었던 곡이에요. 그때는 슬펐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까요?
민석 씨가 내 손을 잡고 작은 침대 옆으로 이끌었어요.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이상해요. 이렇게 떨리는 것도 오랜만이고, 이렇게 행복한 것도 오랜만이에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 민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우리를 원망할까요? 내가 문득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민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슬퍼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죄책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서로를 배려하면서요. 은정 씨, 정말 아름다워요. 달빛이 닿은 모습이. 민석 씨도 정말 멋있어요. 이런 말하는 제가 우습죠? 전혀요. 가장 진심 어린 칭찬 같은데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아주 조용했어요. 서로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번져나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따뜻한 바람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민석 씨를 바라보며 이 순간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석 씨가 내 얼굴에 조심스레 손을 댔습니다. 손바닥이 닿자 그 부드러운 온기가 내 목덜미까지 번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낸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문득 어린 소녀처럼 떨리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은정 씨, 정말 예뻐요. 민석 씨가 속삭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예쁘다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민석 씨는 아주 천천히 내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마에, 그리고 눈가에, 볼에. 숨죽인 입맞춤이 이어졌어요. 그 부드러운 다음에 몸이 조금씩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민석 씨의 셔츠 자락을 살포시 쥐었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용기였습니다. 오래 혼자 계셨다 했죠.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에 우리 둘 다 이미 충분히 같은 외로움을 살아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자 민석 씨의 숨결이 내 입술에 스쳤어요.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맞춤을 나누었어요. 이번에는 아주 길고 숨이 막힐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났어요. 여자가 아닌 채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민석 씨의 손이 내 뺨에서 목선으로 그리고 어깨로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내 숨이 짧아졌어요.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깊은 갈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석 씨, 무서워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 민석 씨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은정 씨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나는 조심스레 민석 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더 가까이 있어주세요. 민석 씨가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찾고 있던 안식처 같았어요. 천천히 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민석 씨의 배려, 깊은 말에 마음이 더욱 편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심장 박동이 내 귀에 들렸어요. 빠르고 불규칙했지만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몸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은정 씨, 고마워요. 이렇게 저를 받아들여줘서요. 저야말로 민석 씨 덕분에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그 밤 우리는 서로를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깊이 품었습니다. 부서지듯 안기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되찾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석 씨의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밤이 다 지나가 버린 줄도 몰랐어요. 어느새 창문 틈새로 은빛 새벽빛이 스며들어 방 안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나는 민석 씨의 팔에 얼굴을 묻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현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눈을 떴을 때 민석 씨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그 시선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누군가 품에 안겨본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도 잊고 있었어요. 민석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아주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저도 오늘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될까봐 사실 두려웠어요. 그 말을 듣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밤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치유해준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음을 느꼈어요. 민석 씨가 내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에 작은 떨림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둘 다 이제야 다시 사람으로 숨쉬는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석 씨, 후회하시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은정 씨를 만난 게 기적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는 조금 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민석 씨의 얼굴을 바라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기억할 거예요. 오늘 밤 저한테는 정말 고마웠어요. 민석 씨가 아주 부드럽게 내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짧은 다음에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 오늘 아드님 면회 가시죠? 민석 씨가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호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 했을 텐데. 한솔이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편지에서 아빠 많이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민석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정 씨 덕분에요. 나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에게도 이제는 조금 더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도 한솔이가 보면 아버지가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더 행복해 보일 거라고요. 우리는 서로 아는 채로 새벽 공기를 맡았어요.
상쾌하고 차가운 공기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은정 씨, 이번이 마지막일까요? 민석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 이후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민석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민석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요. 정말로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길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어요. 그 입맞춤에는 감사와 아쉬움, 그리고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방 안 공기가 조금 서늘해졌어요.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얗게 안개가 깔린 마당이 보였어요. 어제와 똑같은 풍경인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민석 씨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서로를 돌아본 순간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하기보다는 오히려 안도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민석 씨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잤어요. 민석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잔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가슴 깊은 곳의 따뜻함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자꾸 시큰거렸어요. 이 짧은 밤이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지 아직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어요.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고 다시 사람으로 숨을 쉴 용기를 얻었다는 것. 은정 씨,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민석 씨도 주세요. 민석 씨도 자신의 번호를 적어 건네주었어요. 그 작은 종이가 우리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나란히 섰을 때 민석 씨는 내게 작은 인사를 했어요. 언젠가 또 어디선가 마주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참아왔던 울컥함이 올라왔어요. 나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민석 씨는 작은 미소를 남기고 마당을 건너갔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이 이상하리만치 오래도록 눈에 남았어요. 나는 손끝으로 문고리를 쥐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나와 오늘 아침의 내가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민박집을 나서며 아들 준호를 만나러 가는 길에 문득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여자로 살아있습니다. 부대에 도착해서 준호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뭔가 달라 보여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나는 준호의 말에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조금 행복해졌나 봐.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글쎄, 좋은 사람을 만났어. 준호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야.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꾸 민석 씨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지금 한솔이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아마도 나와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준호와 헤어질 때 그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자주 웃으세요. 웃는 얼굴이 훨씬 예뻐요.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핸드폰을 꺼내 민석 씨의 번호를 바라보았어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연락할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내 여름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오래도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민석 씨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조용히 바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의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라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밝은 색으로요. 나는 아직 여자였고 앞으로도 여자로 살아갈 거예요. 어쩌면 그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선 시골 민박집에서의 짧은 인연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언젠가는 이름조차 가물거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어요. 그 밤이 분명히 내 삶의 작은 불빛이 되었다는 걸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 자신을 그 한순간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늘 엄마라는 이름으로 혹은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던 나. 그 모든 이름들을 벗고 그냥 은정으로 숨 쉬었던 시간. 부드러운 손길에 심장이 뛰었고 따뜻한 품에 오래된 외로움이 녹아내렸어요.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 하며 다시 사랑을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마도 앞으로의 삶은 여전히 고요하고 단조로울 거예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문득 그날 밤의 달빛과 그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나는 조금 더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립스틱을 바르고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있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치렵니다. 저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